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7시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만들 시간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네, 오늘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흐리고 비가 오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비가 내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7%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2,700선을 회복해줬지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 가까이 또 상승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하락불 켜내면서 880선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또 종목 고민에 대한 그런 고민들 더욱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 해결법들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좀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과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해 보면서 내일장 대응 전략을 또 미리미리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 바로 모셔봤는데요. 붉은 수익을 넘어서 골든 슛을 날려주실 분입니다. 우리 감독님의 전술과 가이드 그리고 전략까지 또 어떤 선수들을 꾸려와 주셨는지까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을 가지고 종목을 공략해 주시냐면요. 일단 몸집 크기에 따라서 혹은 차트 상태, 재료, 모멘텀, 실적 이와 같은 가이드를 바탕으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각각의 포지션에 종목들을 배치해 주십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어떤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당무 리그를 띄워줄 오늘의 선발 명단입니다. 일단 4개, 4개, 2개 이렇게 4-4-2의 진영을 이루고 있고 오늘은 조금 더 보다 안정적이고 조금 더 강력하게 뒷문을 지켜줄 수 있는 이 포지션에 조금 더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공격수의 2종목 그리고 미드필더의 1종목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카페 이사는 다시 한번 오늘도 미드필더에서 선두 출전을 하게 되고요. 토비스 ENF 테크놀로지가 좀 포지션을 변경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휴젤이 실적을 뒷받침되면서 우리가 긴 호흡으로까지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역시나 수비수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고 오리온과 CS 윈드가 좀 새롭게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까지도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선발 명단에 주목을 하는지 그 결과도 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최근 2주 동안 선발해주신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 일단 지난 종목들 우리 MVP와 하이라이트를 차지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MVP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또 한 번 차지하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 이사 같은 경우 지금 몇 주째 미드필더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 주 동안 14%의 탄력적인 모습 가져가고요. 그리고 세방전지도 13.4%의 상승, 휴젤도 10% 이상의 모습을 딱 찍어줍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두 자릿수의 상승 불을 켜줄 수 있는 종목들 들고 와주시고 전략 가이드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또 세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함께 해보면서 이와 같은 전략들, 종목들 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7시 50분 안에 서둘러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홍당무 리그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셀 온의 타이밍으로 볼 것인가 싶었는데 시장에는 조금 더 셀 온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잭슨홀 미팅을 하루 앞둔 시장 경계감은 확산됐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오르면서 2,700선을 회복해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부를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갈팡질팡한 이 시장에서 틈새로 우리가 유효하게 챙겨볼 수 있는 전략은 과연 어떤 걸까요? 이 시간을 통해 종목과 전략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아, 네, 날씨 무지하게 덥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시장은 또 안전한지 경기장 컨디션 좋은지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작년 여름이 어땠는지 잘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네. 올해 여름은 정말 무더위가 네. 길고도 아주 좀 말 그대로 불쾌 지수가 높은 네. 좀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증시도 작년 이맘때쯤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니, 뭐 2년 전쯤? 기억 안 나시죠, 예.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특히나 뭐 지난주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참 힘든 시장이 지금도 뭐 계속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좀 지나고 나서 증시를 돌아보면 그땐 그랬지라고 좀 웃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이제 종목 싸움이거든요. 폭락이 한번 있다가 난 그 자리는 비온 뒤에 뭐 땅이 굳는다고 또 증시가 뭐 굉장히 좋아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또 증시가 한번 폭락이 있으면 확실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이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그죠? 대신에 쭉정이는 걸러지고 알곡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곡과 같은 종목들을 최대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이 무더위도 정말 가지 말라고 해도 무더위도 이제 뭐 9월달 되면 다시 선선한 가을 찾아오듯이 증시도 이렇게 좀 폭락이 있었지만 또 분명히 연말쯤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종목 싸움에서 가장 큰 관건, 누군가한테 기회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요인은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여기서 100% 현금을 갖고 있겠어요. 그럼 뭐 버핏도 그렇게 투자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여기서 포트폴리오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정이를 버려요. 어차피 같이 떨어졌으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마이너스 30%면 여기서 쭉정이를 버리고 알곡을 담는다. 그럼 30%가 올라갑니다. 40%가 올라갈 수도 있고 50%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나머지 안 올라가는 종목들 시세까지 빨아서 올라가거든요, 그죠? 상위 30%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죠.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30%만 올라갑니다. 그럼 나머지 70%는요? 그게 내 계좌에 있다면 지수 상승은 이제 남의 일이 되는 거고 그 30%가 내 계좌에 있다면 얼마가 손실이 났던 간에 그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을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변동성의 하락에서 좀 벗어나는 구간에서 알곡과 같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가득가득 채우시고요. 그리고 우리 종목들, 특히나 위너 11 이 종목들로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오늘도 시장 얘기는 조금 내려놓고 오늘도 종목 싸움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상승할 때는 물론이고요. 하락장에서도 그 하락에 방어해주면서 시장에서 선전하고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들을 내 계좌로 가져와야 할 텐데 그 종목 싸움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우리 감독님 도움 받아보면서 함께 계좌를 좀 꾸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그리고 매매 전략들 대응 가이드 저희가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 접속만 하시면 되는데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우측 하단 홍당무가 품고 있는 하단의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캔만 하시면 간편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QR코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감독님과 함께 우리 경기장 컨디션 체크부터 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정말 갈팡질팡이란 단어가 딱 어울리는 엎치락 뒤치락 맞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인데 이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뭐 박스권 안에 갇혔다라는 말도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좀 리즈너블하게 좀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네. 이제 조금 좀 늘어지는 장세. 그러니까 잠깐 화면 보시면 네. 우리도 인생이 막 매일 막 대단한 일이 있고 매일매일 뭐 이벤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뭐 네, 물론 있겠지만 극소수죠. 그렇죠. 네. 근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음. 막 매주 매일 막 그렇게 되게 막 큰일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번 최근 한두 달은 이벤트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었고요, 그죠? 이 대단한 사건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카메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바이든과 네. 교체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 아직 피해 보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마스 1인자 한이에가 이란서 암살을 당하면서 또 전쟁과 관련한 이슈들이 불어닥쳤고요, 그죠? 그리고 네. 블랙 먼데이 가장 큰 이벤트였죠. 기억하기 싫을 그죠.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이거 별일 아닌데 이렇게까지 빨리 일이 아닌데 다시 다 회복 거의 했죠, 그죠? 네.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회복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큰 굵직한 변동성에서 이제 이번 주는 뭘까요? 잭스로 미팅. 이게 뭐예요? 일상으로 복귀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총알이 날라서 바뀔지, 네. 아니면 뭐 바이든이 교체가 될지, 뭐 암살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변수잖아요. 상수가 아니라 그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은 상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매년 잭스홀 미팅은 8월 말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시장이 복귀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식할 때 편해질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편해지죠. 그죠? 변동성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악재가 나면 올라갑니다. 이거였어? 하면서 고점이 나와서 호재가 이거였어? 에이 하면서 고점 맞고 떨어지는 것처럼 저점에서도 뭐야 악재가 이거였어? 하면서 올라오기도 하죠. 그죠? 블랙 먼데이 때 보셨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빠지는 거야? 1년에 지수가 10% 빠질까 말까 하는데 하루에 10%가 빠졌으니 네. 서킷이 발동됐으니 그죠? 서킷이 10년 동안 한 3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이 변수에서 이제 상수로 들어왔고요. 잭슨홀 미팅이 뭐 되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왜 잭슨홀 미팅을 계속적으로 시장 오늘도 이거 어떻게 될지 보고 가자. 뭐 이런 관망 심리가 강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잭슨홀 미팅이 8월 말에 이제 휴양지 잭슨홀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각국의 이 재정 그러니까 이 관련한 인사 관료들이 다 모여서 심포지엄 같은 걸 이제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2005년에 인도의 중앙은행장이요. 미국 심상치 않은데 금융 쟤네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공황이 한번 올지도 몰라 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죠? 그런 큰 일이 있었고 2010년도에 헬리콥터 밴 주식 오래 하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벤 버냉키 의장이죠. 벤 버냉키 의장이 여기서 우리가 이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마구 찍을 거야. 이렇게 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성 랠리가 왔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2022년에는 우리가 또 기억하기 싫은 이제 파월 이 양반이 그때 입을 잘못 놀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완전 패닉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굵직한 이 말 그대로 빅마우스죠. 그죠? 이 빅마우스들이 나와서 어떤 또 얘기를 하는지 그 이후에 시장이 크게 좀 요동친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큰 이벤트는 없을 것 같아요. 물가도 뭐 그들이 말하는 2%대로 이제 CPI도 확인이 됐고 경기 침체의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 크게 의미 없겠다라고 좀 오히려 빈수레가 요란할 것이다. 저는 좀 보고요. 이벤트입니다. 뭐 빈수레가 뭐 그런 빈수레가 아니고 우리가 막 이것 때문에 막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노멀하게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도 정말 뭐 주식의 폭락만 하면 맨날 엔캐리 얘기하는데요. 엔캐리 말씀 좀 드렸죠. 네. 다락방에 몽달 귀신. 귀신은 저는 믿지 않고 혹시 귀신 믿으세요? 저도 안 믿습니다. 네, 저는 귀신 안 믿는데. 그 허상이 더 무서운가 봐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다락방에 몽달 귀신이니까 엔캐리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엔캐리는 전 세계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게 정말 청산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뭐 빠지기만 하면 뭐 엔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인지수가 더 무서운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바로 일본 증시도 V자형 만회를 한 상황이어서 요새 국내 증시에 하면 매일 일단 미국 증시 연동이 많이 되니까 미국 증시 봤잖아요. 근데 네. 요새 주식하시는 분들 일본 증시 많이 보지 않나요? 왜? 그렇죠. 일본 올라가면 쫓아 올라가고 네. 몇 빠지면 빠져가고. 같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될까요? 음. 글로벌 증시의 네. 대장주는 물론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큰 방향은 세우지만 네. 우리가 이 따라다니는 마켓은 어느 마켓에 따라다니냐면 어느 때는 중국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일본 따라가기도 하고 시차적으로 미국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개장을 하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왜 일본 증시를 요새 볼까요? 변동성이 큰 놈의 대장이에요. 만약에 중국 증시가 하루에 15%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상해만 보고 있어야 네. 됩니다. 또 상해가 어떻게 될지 그죠? 아. 변동성이 큰 놈이 대장이에요. 그죠? 만약에 뭐 영국 증시가 20% 빠졌다. 예전에는 블랙시트 나올 때는 유럽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큰 게 대장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 증시를 어느 때까지 쫓아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본 증시가 한 38,000까지 여기서 오면 이제는 좀 일본 증시를 눈치를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본 증시 좀 눈치를 좀 볼 것 같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국채금리 안정 이제 매크로입니다. 국채금리 그냥 안정이에요, 그죠? 유가 뭐 전쟁주 하지 마시라 그랬죠. 전쟁주는 국제유가 80달러 위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 스페코 빅텍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실적주들 말고 테마주들은 지금 건드리시면 안 되는 구간. 저는 유가가 굉장히 좀 하방 안정세를 계속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는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한 몇 년을 CPI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CPI 봤다고요, 그죠? 근데 물가가 포커스였기 때문에 CPI 했는데 이제는 CPI 좀 접고 이제 뭐 봐요? 고용 지표. 네. 지표 보잖아요. 그죠? 네. 경제 보잖아요. 그죠? 경기. 그래서 일단 유가도 멀어집니다. 이제 아마 70달러대 저는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요. 환율도 이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날 환율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를 보면 웬만하면 국내 증시는 한 1%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원화가 그러니까 환차 이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코스피가 한 1% 정도는 통상적으로 올리는 시나리오가 우리가 보던 시나리오인데 이날 증시가 빠지더라고요. 외국인도 안 샀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1,400원 갈 때 외국인이 팔았습니까? 네. 안 팔았어요. 음. 여기 가면 외국인들은 발작해야 됩니다. 어이씨, 뭐야? 그죠? 빨리 주식 자기네들 달러로 바꿔서 빨리 본국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400원 갈 때도 안 팔았어요. 자, 그러면 1,400원 온다고 얘네가 살 일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증시가 외국인이 사고 팔고 물론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사가야 올라가니까 네. 외국인들 포지션은 중요하겠지만 환율이 더 떨어진다, 원화가 더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보던 그림처럼 환율이 떨어지니 외국인이 매수 와서 증시가 올라가는구나 이런 시나리오는 지금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보면서 증시의 방향을 세우지는 마시라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AI 내러티브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AI 주들 걱정 마시라고 말씀 좀 드렸죠. AI가 상용화가 계속되면 이제 시장이 오히려 살아나는 거다. 얘네가 뭐 땅 파서 장수합니까?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자원봉사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벌고 이제 슬슬 이런 수익 모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작한 적도 없었지만, 그죠? 버블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AI 내러티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상승 4파가 아니라 5파, 6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맞았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조정은 세게 나왔습니다만 거의 회복했습니다. 엔비디아 40% 올랐어요. 나포. 네. 한 달도 안 됐죠. 8월 달에 폭락한 거요. 40% 올랐다고요. 40%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 좀 드렸죠. 애플도 팔았다 그랬죠. 우리 또 가치 투자자의 걔네 해셔웨이가 지금 주식 현금 비중이 또 역대 최고치라고 또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애플의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열심히 15%나
일단 올라가 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시가총액 1위니까요, 그죠? 그리고 S&P 500이 저는 오늘 쫙 찍어 보니까요, 직전 고점까지 1.3% 남았습니다. 요거 1.3% 요것만 조금 올라가면 또 신고가예요. 진짜 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장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한번 세게 아주 두들겨 맞아서 블랙 먼데이를 겪어서 심리적으로는 움츠려 있는 게 맞습니다만 초입부에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작년 8월에 재작년 8월에 뭐 했던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한달 9월 10월만 돼도 이번 8월에 그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블랙 먼데이 때 그 종목이 난 아직도 거기 있네. 지수는 올라왔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 먼데이를 잊혀지게 만들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푸시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좋은 종목이 있구나. 수익 잘 났구나. 어쩌라고. 나는 대수할 돈이 없는데 내 계좌에 물린 종목도 이 소중한 이 종목, 이 불쌍한 종목을 어떻게 팔아? 이 손실을 나는 못 팔아. 그러면 이걸로 이번 급락으로 주식 계좌 하나는 망가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 종목들 잘 세우시고요. 일정은 뭐 잭슨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좀 리즈너블하게 옆으로 좀 이렇게 좀 가시면서 종목 싸움으로 계속적으로 저랑 같이 이어나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또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또 오듯이 시장도 계속해서 이 과열이 진정되면서 회복세에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도 의기소침하고 조금 더 투자가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도 그렇고 AI 거품론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점차적으로 회복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의 계좌도 좀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전략들 타이트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찍기만 하시면 팍스 통신망 접속하실 수가 있고 접속하시게 되면 더 자세한 보다 세세한 가이드 시장 브리핑까지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더 자세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식 해결사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저희가 종목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짚어보면요.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카페24와 세방전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줍니다. 14%, 13.4%의 추가적인 상승불을 켜주면서 이번 주 MVP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또 한 번 차지하게 되는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미드필더의 활약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드필더들 정말 언제까지 가줄지 그리고 오늘의 미드필더도 이와 같은 탄력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이라이트 종목 휴젤 같은 경우 몸집이 크기 때문에 좀 수비수에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하반기 이 실적 기대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또 다시 한번 공략 도와주셨는데 이 종목도 11%대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출전하거든요. 수비수의 어떤 또 추가적인 AS 전략 받아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상승률표 보니까 전문가님 리뷰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와 MVP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는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가 오던 뭐 원숭이 주창이 뭐 하던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WHO에서 뭘 하든 간에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왜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기업들이 너무 활기를 치잖아요, 그죠? 그런 테마주들 말고 그냥 오리지널,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정통파. 그죠? 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바로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주식에 그 실적이 다죠. 뭐가 있겠어요, 그죠? 성장성과 실적 있는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 구성하니까 매주 이렇게 세 종목, 네 종목 이상 10%, 20%, 30%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세방전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방전지 한동안 제가 안 갖고 오다가 어닝 시즌 때마다 제가 들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역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참 자동차 부품,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부품 섹터들과 같이 안 갑니다. 워낙 뛰어나게 혼자 축전지 그리고 하이브리드카용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밀어 올리는 종목이어서요. 자 실적 어닝 시즌 딱 정확히 적중해 있죠, 그죠?
쭉 뽑아 올리면서 13% 수익률 일단 기록을 해줬고요.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재. 지금 피부 미용, 성형, 이 화장품 뭐 이런 붓띠주들이 다 특히나 화장품주들 많이 이제 좀 많이 쉬고 있잖아요. 네, 많이 진정됐죠.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용 성형 관련해서 종목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제 보톡신. 이제 피부 미용 성형 의료기기 외에서 이제 보톡스 필러 이쪽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서고 있네요. 그 주도 업종에서 메디톡스도 움직이고 많이 종목들 올라오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까? 휴젤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신고가입니까? 휴젤입니다. 누가 실적 가장 좋았습니까? 휴젤입니다. 하반기 성장성 누가 제일 좋습니까? 휴젤입니다. 미국 FDA 승인이 올해 3월 달에 나왔고요. 기사 내용 찾아보시면 차가 휴젤에서 이제 만든 보톡신 이제 승인 났으니까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첫 출하가 되더라고요. 와, 멋있더라고요. 첫 차가 미국으로 가는 첫 차가 딱 나가는데 뭐 아무튼 이러한 좀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는 호실적을 남는데도 휴젤은 미국 실적이 포함도 안 된 거. 이제 첫 차 나갔는데 무슨 2분기 실적이 포함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질 일만 더 남았죠. 그죠? 그래서 휴재 뭐 신고가 라인이지만 조금 눌려주면 무조건적으로 포트에 좀 잡아주시면 말 그대로 수비수답게 여러분들 계좌를 시장이 폭락을 하든가 뭘 하든가 든든하게 지켜줄 훌륭한 수비수다라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번 주 MVP 또 카페 입사합니다. 벌써 MVP가 한 6번, 네, 7번 아닌가요? 등극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 번에 못 뚫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좋은 장세는 아니죠. 유동성이 지금 장세는 거의 바닥 말 그대로 건기 장세입니다. 이게 시장이 우기면 이거 뭐 못 뚫을 일이 있어요. 한 일주일만 좋으면 실적 봤으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시장은 건기입니다. 또 조금만 올라가면 또 매물대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새 시장 가만히 보시면 좀 두더지 잡기가 되는 것 같아요. 뿅 넣으면 빵, 뿅 넣으면 빵. 뭐예요? 시장이 꽤 좋지 않지요, 그죠? 기술적 반등이 끝났지 않아요. 일단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폭락했었던 월요일 빠졌던 부분을 지수는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도 여기까지 빠진 거, 이 정도는 회복을 했어요. 근데 더 갈라 그러면 시장이 계속 때려요. 넌 시장 안 가는데 왜 너만 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시장 상승하는 만큼, 그러니까 시장이 막고 있는데 시장은 박스 지금 갇혔잖아요, 위에 폭락만 회복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튀어나오면 빵, 튀어나오면 빵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 기사도 마찬가지. 지금은 혼자 좀 튀어나가면 똥망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뚫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러면 왜 가져왔느냐? 왜 MVP를 이 종목 6, 7번 차지했을까요? 밀리면 사세요. 밀리면 사세요. 밀리면 사세요. 밀리면 사세요. 아시겠죠? 올라갈 때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이번 주도 저점만 잘 잡아내면 정확한 저점을 잡기 힘들겠지만 저점만 잘 잡아내면 대부분 우리 수요일에 방송하면 목요일 날이 최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히든 종목도 오늘 3개나 갖고 왔고요. 또 우리 요 QR 보이시죠? 박스 통신망에서 또 종목명 제가 오늘 공개해드리지 않는 종목들 종목명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궁금해야 더 보시잖아요. 그냥 종목 딱 보면 지나서면 잊어버려요. 그죠? 문제도 그렇죠. 수학 문제 막 선생님 풀어주면 끄덕끄덕 거리다가 내가 풀라고 하면 못 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종목명을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라고요. 그냥 푸는 거 보지 마시고 풀어보시라.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꼭 오늘 종목들 QR 찍고 들어오셔서 우리 박승신망에서 종목명 이따가 설명드리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탄력적입니다. MVP 하이라이트를 차지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일단 뭐 카페이사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성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가 또 저점을 공략해보면서 재공략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고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이 아니라 우리가 축전지 그리고 하이브리드카의 활약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젤 같은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후발주자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또 보톡스, 필로 이쪽에서 좀 선두주자가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전략들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세세한 가이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통신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더 세세한 장중 가이드, 매매 타점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짚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리뷰 맞춰보고요.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들 선발 명단도 바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비수부터 살펴볼까요? 이렇게 수비수에 4종목이나 있는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은 종목보다는 좀 큰 종목들이 먼저 힘을 내줘야 되나요? 뚫어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일단 때문에. 덤프 트럭이 앞으로 쭉 밀고 네. 나가줘야 뒷차들이 그쵸. 따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수비 종목들이 장을 안 좋게 봐서 네. 이번 주는 잭슨홀 때문에 다 작살날 것 같습니다. 좀 숨어 있읍시다 하는 수비수가 아니에요. 오. 그러려면 현금 갖고 있죠. 뭐하라고 주식을 사요. 주식은 위험 자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음. 어느 날 제가 종목을 안 갖고 오는 날은 장이 폭락할 것 같다. 네. 그럼 주식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수비수도 뭐든 그죠? 지금 경계감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제일 먼저 가줄 종목들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비유하자면 폭우가 내리고 네.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면 우천시 경기 중단. 그렇죠. 선수들 위험하잖아요. 네, 네. 보호차.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날씨는 괜찮아요. 볼 차기에는 괜찮은 날씨인데 네. 수비수들이 먼저 득점포를 가동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의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 종목들 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번 우리 홍당무 리그 종목에서 처음으로 좀 갖고 와봤어요. 네. 오리온. 그러니까요. 네, 초코파이. 그러니까 이 오리온이 잠깐 주가를 좀 보시면 네. 차트가 굉장히 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식음료 K푸드가 한 여름쯤에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종목들 청정원, 네. 바른 먹거리, 그리고 풀무원도 풀무원 함께. 이런 것들 또 뭐 대상 음. 또 이런 종목들 소개해드리면 수익 많이 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오리온은 주구장창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많이 빠졌지요.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K푸드 열풍을 종목이 타지도 못했습니다. 왜 못탔냐면 얘가 우리의 든든한 또 수비수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너 오리온 너 초코파이 팔아다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초코파이랑 바이오랑 그죠? 그러니까 너무 상관없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온이 뭐 다른 뭐 빵집을 인수를 한다, 뭐 파리바게트, SPC 이런 그룹처럼 뭐 이런 거면 좀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오리온은 바이오 사업을 한 적도 없고 계열사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덩어리 이만한 애를 데리고 와서 신생아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이만한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이제 주가가 안 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기에는 너무 좋은 실적들 보시면 상반기 영업이익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주고 있고, 자 그럼 실적은 됐습니다. 자, 시장의 오해는 그러면 리가켄 바이오가 과연 똥차냐? 네. 이거 돈 먹는 하마냐? 자, 주가 보면 아시잖아요. 리가켄 바이오 돈 먹는 하마. 물론 바이오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 매꿀 계속적으로 R&D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주가는 어때요? 바이오 대장주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그죠? 오늘 HLB가 많이 빠짐에도 신고가 계속 트라이하면서 고점놀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위로 계속적으로 뻗어 나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가켄 바이오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초코파이 과자 팔아서 얼마나 더 벌겠어요, 그죠? 네. 이러한 식음료주들의 이 성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음료 관련주들이 모멘텀은 좋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가격 올리면 웬만하면 한 번 올라간 가격 잘 안 다시 안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이게 네. 식음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캐시카우가 있는데 성장성은 좀 이번처럼 K 푸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어도 과자도 우리가 예전에 허니버터칩 되게 맛있어도 한 3개월 먹으면 질리잖아요. 네, 대란이죠. 질려요. 일부.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성장성에 대한 한계를 때문에 가치주 그리고 뭐 자산주
이러한 종목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장주라는 타이틀이 붙어야 주가는 올라가는데요, 그죠? 그래서 오리온은 오히려 리가켄 바이오가 성장성으로 좀 탈바꿈, 주가가 안 갔었던 이 악재가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성장성으로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백조가 돼서 날아오를 모멘텀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정말 수비수다운 뭐 변동성도 크지는 않지만 빠질 자리도 없고요. 정말 수비수다운 종목으로 오리온 앞으로도 많이 갖고 올 거니까 편입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가캠은 뭐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휴젤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낼 거기 때문에 수비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가켄바이오 휴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 또 중국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 재료로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리온 들고 와 주셨고요. 시엔스 윈드까지 네 종목 챙겨와 주셨습니다. 실적도 금리도 그리고 이 개선 이 관련주들의 실적까지도 계속해서 순풍이 불어들고 있는 종목인데 풍력 관련주들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더욱더 CS 윈드 전문가님의 레이더 방안의 포착된 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매매 타점까지 다 잡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망 준비해 둔 거니까요. 하단에 QR코드 활용해서 접속해 보시고 이 안에서 장중 매매 전략까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수비수로 봤으니까 미드필더로 바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네. CS 윈드 깜빡했네요. 잠깐만 네. 코멘트만 해드리면 네. 잭슨홀 때문에 묻혀서 그런지 이 해리스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재생 쪽으로 맞아요. 테마가 좀 형성이 될 줄 알았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속적으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저는 해리스가 될 것 같아요. 뭐 위험한 말할지 모르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이 신재생 쪽은 더 힘을 받아갈 수 있겠네요. 계속 이제 어.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번 CS 윈드의 실적을 보니까 뭐지? 어디서 어떻게 이 실적이 나왔지? 풍력 그렇게 안 좋다며. 근데 저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중에 제일 놀란 종목이 CS 윈드였어요. 이거 어디서 갖고 왔지? 어디서 돈 벌었지? 그만큼 풍력주도 약간 흙 속의 진주 이와 같을까요? 이게 그냥 조개인 줄 알았는데 진주가 네. 들어있던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풍력주도 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뭐 계속 이거는 트레이딩용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미드필더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토비스 실적 잠깐 볼게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만큼은 컨센서스 추정치도 상회하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천억 달인데 분기에 뭐 160억, 170억씩 내주니까 이런 게 낙폭과대주, 뭐 저평가 종목 이런 거는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이걸 실적 데이터로 넣어보면 주관적이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눌려 있습니다만 참을성을 갖고 여기서 미드필더 종목답게 센터링 하나 올라가면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쪽에서 제가 좀 ENF 테크놀로지를 몇 주째 갖고 오고 있는데요. 이제 좀 많이 좀 갈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서프라이즈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실적 리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ENF 테크놀로지는 좀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탐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야 커뮤니티가 돼야 자기네들도 리포트를 내고 가이던스를 뭐 내고 컨센서스를 만들 텐데 얘기가 안 통하니까 이게 오히려 주가가 자기가 가진 실력 대비해서 좀 싸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맛집은 어찌됐든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맛없는데 맨날 막 광고만 막 주가 목표 주가 상향 매수 추천 리포트 이러면 주가가 가요? 품질이 안 좋은데 맨날 주가 IR은 광고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 사주세요잖아요, 그죠? 안 가요. IR만 드립다 해도 안 갑니다. 근데 좋은 주식은 IR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요. 참 좋게 만들었으면 홍보도 좀 잘해서 베스트셀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IR을 안 하니까 아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 맞지. 근데 입소문 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미어 터지죠. 그게 주가가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좀 아쉬운 부분은 IR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유야무야 자 손님들 계속 오잖아요. 기관 매수 보실까요? 그렇게 시장 팔아대는 기관 애들도 이 맛집은 계속 들린다는 겁니다, 그죠? 계속 사요. 기관 투자자들 실적 봤으니 안 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실적 너무 좋아서 기관 투자자들 계속 입소문 타고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웨이팅하지 마시고요. 웨이팅이라는 것은 주가 또 막 35,000원, 4만 원 가면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러지 마시고 네. 더 유명해지기 전에 지금 들어가셔서 바로. 맛있게 드시라고요, 그죠? 아시겠죠? 지금 웨이팅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ENF 테크놀로지 많이 좀 잘 사두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뭐 HBM 묻어야 가잖아요. HBM도 살짝 곁다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8월달에 불산 네.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6월달이었는데 이제 8월달로 좀 딜레이가 됐어요. 이거 미룰 이유는 없거든요. 공장은 거의 다 지어져서 이 부분들도 하나의 주가의 좀 상승에 휘발유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길게 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번 주는 오픈을 해드리고요. 이번 주 히든 종목은 또 다음 주 오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히든 종목도 잘 보시고 종목명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QR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몇 주째 침묵을 보인다. 이제는 반도체 쪽 좀 보자라고 하면서 ENF 테크놀로지 들고 와 주셨는데 지난주 또 MVP를 차지했던 종목입니다. 약 27%에 가까운 그런 상승불까지 켜줬던 종목인데 지금 또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 공략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스캔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700, 2,800여 개의 맛집 중에서 진정한 맛집을 찾기 위한 여정 저희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쓰고 또 그 가게만 들고 있는 마술과도 같은 비법 소스까지 보유한 그러한 맛집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선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숨겨둔 맛집 세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투타 공격수 두 개가 네. 이제 출전을 하는데요. 네. 두 개 다 일단 가려놨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하시라고 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음. 그죠? 답은 QR 찍고 들어오시면 알려드리죠. 그죠? 네. 정답지는 정답지 돈 내고 사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고요. 통신망에서. 자, 첫 번째 공격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장에서 지금 2분기 실적에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분기 실적에서 어느 부분에 제가 좀 감명을 받았는지, 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업종, 어느 섹터, 어떤 종목에서 인상 깊은 실적을 받고 성장성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 되겠다. 이런 종목들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AI 쪽에서 네. 오늘도 뭐 최근에 뭐 폴라리스 이런 AI도 있지만 AI 쪽에서 의료 AI가 굉장히 많이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뭐 조직 검사하고 CT 찍고 이런 거 안 해도 네. 그냥 사진 한 장만으로도 수억 장의 환자들의 이 CT와 AI가 비교를 해서 딱 이 질병입니다. 이렇게 알아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 종목들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우리는 심혈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장 질환 쪽으로. 자, 우리나라는 사망률 1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전 세계로 보자면 1,790만 명, 전 세계 사망자 31%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측 우리가 말 그대로 심혈관의 심전도 측정 위해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심전도도 하지만 이거 뭐 테스트기 달고 한 3일 동안 살기도 하고요. 그 심장 네. 박독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잘 보시면 지금 이미 매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바이오주는 아니랑 오히려 AI 쪽이죠. 그죠? 바이오주 우리가 임상 1상하고 2상하고 3상하고 뭐 에로 라이센스 아웃하고 이런 개발 단계 이런 기업이 아니고요. 이미 지금 2024년 7월 기준에서 95개 병원, 상급병원, 종합병원 여기에서 95개 그리고 39,000 병상에서 이미 사용하고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자 한 명당 이 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매출 구조인지 약 팔아서 버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바이오주 하면 좀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이 매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이게 네. 진짜 될지 안 될지도 물론 문제지만 이게 10년 있다 될지 20년 될지 아니면 가다가 빠그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이 트라우마 편견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네. 거 한번 견뎌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 이런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자료들 한번 면밀하게 한번 보세요. 저도 주식하면서 맨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는데 아 이거 돈 되겠다 그렇게 좀 보이네요. 7,000원입니다. 병원 납품가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얘가 받는 일일 기준 7,000원씩 얘네가 회사가 돈을 벌어 드립니다. 이게 뚝딱 만든 게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계속적으로 등록하고 허가하고 비급여 시장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업이 다른 AI주들보다 암도 있고요, 뭐 폐도 있고 여러 가지 AI 기술 발달한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얘를 토픽으로 뽑은 이유는 연말에 FDA 갑니다. 미국 진출을 계획해 두고 있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쪽은 FDA도 짜증나는 경우들 많이 봤잖아요. FDA에서 서류 보완해와 했더니 HLB 하한가. 네. 아니래. 다시 갖고 오래. 상한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거는 이 사람이 이거 안 한다고 이거 먹다가 이것 때문에 부작용 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 목적의 기기란 말입니다. 또 이게 뭐 먹거나 뭐 바르거나 붙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료 AI 기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FDA의 허들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빠그라질 일은 없겠다.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기관 투자들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죠. 이 좋은 거 저만 알겠어요. 특히나 2분기 실적 확인 무조건 적자긴 하죠. 근데 네. 2분기 실적을 본 기관 투자자들의 공통된 이 컨센서스는 야 이거 한 2분기, 3분기 있다가는 흑자 내겠는데? 야, 이거 되네? 이게 생각보다 일찍 되네? 저는 2분기 때 이거를 좀 이 기업한테, 이 종목한테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되네? 이거 이렇게 빨리 돈 벌일 수 있다고 2년, 3년 뒤가 아니네. 그렇게 보니까 기관처에서 빨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자, 지금 양봉이 밀집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저는 항상 종목 보실 때 저는 보조 지표들을 잘 안 봐요. 저도 옛날에는 뭐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더 뭐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만 제가 제일 가장 훌륭한 보조 지표는 뭐라 그랬죠? 지수 그 자체. 지수가 음봉이 많으면 종목은 양봉이 많은 종목. 지수가 지금 21선에 걸렸죠? 종목은 5일선 타고 가는 종목. 지수가 데드 크로스 나면 종목은 골드 크로스 나는 종목. 항상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죠? 지금 지수 일주일째 음봉이 몇 개예요? 5거래일 중에 음봉이 3개, 4개 깔려 있죠. 자, 근데 이 종목은 4일째 양봉이죠. 지수는 21선을 걸렸죠. 얘 지금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시장 그렇게 기관애들 팔아 제끼죠. 기관이 사고 있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관에서 5일선 양봉 밀집 패턴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명은 통신방에서 확인하시고요. 매수 가격 36,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안 하면 섭하죠. 엔비디아 40% 올랐다니까요. S&P 1.9%만 오르면 또 신고가라니까요.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누굽니까? 미국 시장 이끄는 거 뭐가 이끌어요? 뭐 물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뭐 비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금융주도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다 괜찮습니다만 누가 뭐라 해도 나스닥 시가총액 1, 2, 3위 애플 지금 다시 3위로 떨어졌지만 엔비디아,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다 어디에 사와라 애플은 애플카 때려쳤잖아요. 네. AI 한다고요. 그죠? 맞아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도 반도체 계속 봐야겠죠. 그죠? HBM 계속 봐야겠죠. 반도체 우리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AI 쪽 저는 소프트웨어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미 선점할 능력을 많이 잃었으니까 대표적 네이버 주가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팍스통신망의 종목명 이 반도체 자, 이 종목은 지금 유턴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가 16,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24,000원, 25,000원까지 지금 주가 21선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2만 원 돌파할 때 사셔야 돼요.
두 종목명 계속 확인하시고 반도체 상승에 포커스를 맞춰서 HBM 이 종목입니다. 꼭 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출이 포착되는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 두 개의 맛집 살펴봤고요. 나머지 한 맛집은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QR코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